돈을 벌 때 기본 전제는 뭔가를 팔아야 된다는 거죠. 무언가를 팔 때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세일즈 포인트와 마케팅입니다. 세일즈 포인트라고 하면 내가 이것을 구매해야 되는 이유라고 보시면 되고, 마케팅은 무언가를 구매하도록 설득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구매할 때 두 가지 중 하나는 무조건 충족을 해줘야 돼요. 첫째는 가성비고 둘째는 가심비입니다. 가성비는 그냥 가격이 저렴한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품질 대비 가격이에요. 예를 들어서 경쟁사 대비 내 물건이 더 비싸다고 하더라도 품질이 그만큼 훨씬 좋다라고 하면 가성비가 있는 제품인 거죠. 그리고 가심비는 어떻게 보면 요즘 얘기하는 감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예인 누구누구가 썼던 모자, 그 모자를 내가 씀으로써 마치 내가 연예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든지, 비싸게 샀지만 되게 만족한다는 그런 느낌 있죠. 명품을 구매할 때, 그리고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맛집 가서 음식을 먹는데 음식 자체는 그렇게 맛있진 않는데 내가 이 음식 사진을 인스타에 올림으로써 하트를 많이 받아. 그러면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죠. 영업사원들은 뭔가를 팔아서 실적을 내야 되잖아요. 영업사원 입장에서 내가 판매하는 제품이 가성비나 가심비, 세일즈 포인트가 없다라고 하면 정말 곤혹스럽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산 설비를 중국에다 판매하는 영업을 했었는데, 한국에 있을 때는 세일즈 포인트가 있는데 중국 시장에서는 세일즈 포인트가 없어지는 거예요. 조금 더 심플한 제품을 팔았다라고 하면 어떻게든 세일즈 포인트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을 거예요. 뽀로로가 쓰는 숟가락, 연예인 누가 입었던 스타일의 자켓, 이런 식으로 세일즈 포인트를 만들어서 고객에게 어필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기술 집약적인 제품과 같은 경우에는 사원이 세일즈 포인트를 만들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기술자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전사가 나서서 세일즈 포인트를 만들어줘야지 그걸 가지고 영업선이 좀 팔기 좋은데, 그런 게 하나도 없이 물건은 있으니까 팔아라 라고만 하면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마케팅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내 제품의 세일즈 포인트 있죠. 이러한 세일즈 포인트를 잘 포장을 해서 고객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마케팅을 잘하는 건데, 없는 것을 마치 있다는 듯이 사람들에게 안 걸리게 잘 포장을 하는 게 마케팅을 잘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종의 사기 행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영상들 있죠. 이 영상만 보면 월 1,000,000원 보장 가능합니다. 이거 하나로 종결 짓습니다. 이거 하나만 보면 됩니다. 그 영상을 다 봤는데도 그거 하나로 충분하지가 않아. 그 영상을 봤는데 월 1,000,000원이 생기지 않아요. 조금씩 그런 어그로성 컨텐츠에 내 시간이 소모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첫 영상에서 중국 창업을 계획하고 있었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었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세일즈 포인트가 없는 설비 대신에 다른 거를 좀 팔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 무엇을 팔까에 대한 문제인데, 세일즈 포인트가 있는 것, 가성비나 가심비가 있는 것을 팔아야겠죠. 한국인이라는 강점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것을 팔고 싶었어요. 단순 공산품을 팔게 되면 크게 강점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한국산 제품을 중국으로 들여와서 파는 거에는 어떨까요? 한국산 제품은 중국산보다는 훨씬 비쌉니다. 근데 한국산 제품이 중국산 제품보다 훨씬 품질이 좋을까요? 품질이 좀 더 좋다라는 인식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가성비는 사실 시장에서 중국산을 앞지르기가 쉽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렇다라는 거고, 한국산 제품도 가성비가 좋은 게 있는데 이 정보를 아는 사람이 돈을 버는 거죠. 한국이라는 나의 강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가성비보다는 가심비를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인 감성이 있는 제품을 중국에 팔아야 된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류, 한국인은 힙하다 이런 인식도 있고, 예를 들면 유아용품 같은 게 안전하다 이런 인식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세일즈 포인트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건데, 충분한 시장 조사가 필요합니다. 사실 의류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의류가 이미 많이 생산되고 있는 중국이라는 시장에서 내가 의류를 판매를 할 때 나에게는 어떤 강점이 있을까요? 한국인이라는 감성이 더 씌워진 그런 브랜드의 의류를 팔면 되겠죠. 아니면 의류에 내가 한국인 감성을 입힐 수도 있고, 결국 브랜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브랜딩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는 이미 브랜딩이 된 업체랑 협업을 하는 겁니다. 한국의 어떤 브랜드가 중국에서 유명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랜드가 중국에서 잘 나간다고 하니까 이랜드랑 협업을 하면 쉽겠죠? 그런데 이랜드가 저와 협업을 해줄까요?
절대 협업을 안 해줄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은 제가 인플루언서가 되면 되겠죠. 다시 말하면 퍼스널 브랜딩을 하는 겁니다. 일단은 판매하는 사람인 내가 중국 시장에서 인지도가 있다라고 하면 나를 믿고 구매하는 사람도 생길 거고, 혹은 협업을 하고자 하는 업체가 생길 겁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인지도가 전혀 없다는 거죠. 혹은 현재 중국 시장의 경쟁사와 비교를 할 때 한국인 감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마케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에게는 한국인의 감각적인 스타일이 없어요. 이러한 것들이 지금 난관이죠. 이 문제 요인들을 해결을 해야지 돈을 벌 수가 있는데, 영상 초반에 제가 이 4가지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 4가지는 우리한테 일종의 무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4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지금 우리한테 놓여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내 노동력을 회사에다 판매를 하면 기본적으로 급여를 받죠. 게다가 일을 함으로써 업무 경험, 노하우, 업계 정보, 인맥 이런 것들을 추가로 얻을 수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 이미 의류를 판매하고 있는 업체에 고용이 돼서 일을 한다라고 해보면 그 업계에서만 알 수 있는 그런 전문 지식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알바를 해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내 시간을 팔아서 경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정보, 노하우 같은 것들을 얻는다면 이를 콘텐츠로 가공을 할 수 있겠죠. 이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나 자신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겁니다.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할 수 있죠. 플랫폼은 사실 쉽게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내가 네이버 카페를 만들어서 카페 회원에게 나의 노동력이나 나의 콘텐츠를 무상으로 지속적으로 제공을 한다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겠죠. 사람이 모이면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을 찾을 수도 있을 거고, 회원들에게 판매를 해볼 수도 있을 거고,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반을 통해서 물건을 판매할 수도 있고, 혹은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어디 시장에 나가서 물건을 직접 판매를 해보고 경험이나 노하우를 얻을 수도 있고, 이 경험이나 노하우를 통해서 더 상위의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내가 갖고 있는 무기를 최대한으로 조합을 해서 전략을 수립해야 됩니다. 지금 제 기준에서 중국인들의 한국의 의류를 판매한다라는 시나리오를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를 취준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느 회사에 들어가고 싶은데 그 회사가 중국 비즈니스를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능력을 쌓은 그런 지원자를 원하겠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무기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사업을 하던 취업을 하던 다양한 방법을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오늘 말씀드린 얘기는 그냥 이론인 거고, 실제로 이것들을 어떻게 제 상황에 적용을 해서 하나하나 풀어 나가는지는 앞으로 계속 공유를 드릴 거고, 그리고 실제로 이런 전략들을 채택을 해서 막대한 부를 챙기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돈을 벌고 계신지를 한번 다음 시간에 한번 살짝 엿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